예, 4월 들어 다행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렇다고 확신을 갖고 확 들어가기에도 또 뭔가 걸리는 점도 적진 않습니다.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또 조금 헷갈리는 국면인데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고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3월에 어려웠는데요. 4월 네. 분위기는 좋아지고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이 뭐 좀 그때도 여쭤보면 좋은 주식 사지 성장주 가치주 너무 따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런 논쟁이 좀 뭐 희미해졌네. 다시 테슬라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시장의 주도 오르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지금은? 좋은 주식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 성장성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뭐 이런 주식들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근데 성장률 성장성 있는 기업도 사실 밸류가 좀 또 높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밸류가 높은데, 네.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을 우리가 땡겨서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는 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꼭 성장주로서가 아니라 네. 성장 가치가 얼마만큼 주가에 녹아 있느냐. 예. 네. 아직 녹을 게 많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예. 네, 예. 성장 뭐 우리가 그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네. 때 흔히 쓰는 게 뭐 PR이 높다, PBR이 네. 높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 그런 개념으로 나눠서 성장주, 가치주로 나눠서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괜찮은 주식들은 가는 거고 그렇죠. 안 괜찮은 주식은 못 가는 거니까 네.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좋은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기본적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이제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연기금이 그 국민연금의 그 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네.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던가요? 그래서 이제 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매도 그 범위를 조금 1%포인트 높이면서 연기금 매도에 대한 우려는 좀 줄었는데요. 외국인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연기금이나 포함해서 뭐 기관들의 스탠스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우선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크잖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800조가 넘고 그중에서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20% 되니까 예. 뭐 압도적으로 국민연금 비중이 크죠. 근데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많이 방송돼서 이해하셨겠지만 주가가 올라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한도를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좋은 주식이든 안 좋은 주식이든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한도를 한 1% 정도 이제 높여줬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조금 뭐 재미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5년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몇 % 가져간다 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이 있어요. 네. 그게 올해는 16.8%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SA라고 하는데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SA라고 얘기하는데 SA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3%로 1% 올려준 네. 거고 그다음에 TA라고 해서 Tactical Asset Allocation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CIO 재량권이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네. 그래서 가격 변동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을 한 1% 정도 숨통을 더 튀어놨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매수는 몰라도 추가적인 매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비중이 자동적으로 낮아질 테니까 네, 그때는 또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사겠죠. 네. 네. 뭐 그게 잘했냐 아니냐의 논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시간도 제한이 있어서 그건 그렇고요. 이어서 사실은 연금이나 투신 뭐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엄청나게 팔다가 최근에 그렇죠. 다시 사오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기조적으로 좀 볼 수 있느냐, 환경이 네. 사는 환경이 되느냐, 네. 뭐 기업 실적이든 환율이든 이런 게 중요한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지금 네. 왜냐하면 수급이 국내 기관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국민연금이 기계적인 매도를 하다가 일단 그거는 멈출 수 있었으니까 네. 그건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크게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인데 개인은 지금 예탁금이 별로 안 늘어나잖아요. 70조 넘어갔다가 지금 한 64, 5조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국면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매라고 하는 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뭐 샀다 팔았다 하시니까 수급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지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추세적으로 사주느냐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전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 지금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수익률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매일 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스권에 거의 3달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이렇게 갭도 벌어졌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올 연말쯤 하반기 들어가면 선진국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네. 백신을 맞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뭐 백신을 제대로 못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또 격차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온다고 느끼는 게 빅스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Volatility Index인데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빅스가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이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100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멀하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대략 한 뭐 15 내외, 20이 넘어가면 아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년 1년 내내 그게 20 넘게 있다가 최근에 보면 빅스가 이제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조금 편안하게 좀 이머징 쪽으로 가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드 체이싱하는 자금들이 좀 넘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억울하죠. 사실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머징에 있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여기 와 있는데 이머징 쪽에서 산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이 최고 좋죠. 그러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주가가 좀 뭐 이렇게 정체돼 있지만 대표 주식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뭐 전망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싸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다음에도 조금 전에 단장님 표현하신 표현을 제가 살짝 빌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 사실 중국을 계속 목을 조르고 압박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필연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서 소위 이제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말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이 부담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보면 뭐 장비 업체나 소부장 쪽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미중 갈등은 여러 국면이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려가 좀 있었죠. 미국이 불러갖고 뭐 좀 푸시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별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푸시한다고 하는 거는 뭐 미국에 들어와서 좀 더 해라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오스틴에도 투자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장비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은 반도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전략 무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쪼는 또 하나가 뭐냐면 파이어를 쪼면서 통신 장비를 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딱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마음 먹고서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이렇게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뭐 CPU나 뭐 그 AP나 이런 것들을 안 준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이 한번 다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해봐 이런 시그널이 할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좀 이렇게 절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급상의 이슈겠죠. 근데 전 좋게 봐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앞에 서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아주 롱텀하게 보면 지금 미국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인텔도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미국도 이거 안 되겠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전기차를 하는 테슬라나 뭐 이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고 하다가 이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어.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다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야 뭐 단장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세계 탑티어 업체니까 결국은 넘어야 될 산이죠. 뭐 네, 경쟁은 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은 뭐 긴 시간을 할애 못해서 전략을 좀 저희가 3월 어렵게 보내면서 4월이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한 2분기 정도를 좀 잘라봐서 네,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좀 조언을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좋게 봐요. 좋게 예. 보고 사람들이 5월달 공매도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데 예.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저는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른 선진국 시장들은 다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시장이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어차피 공매도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때리는 애들은 아주 소수예요. 네. 아주 헤지펀드 일부고 큰 그림에서 보면 다 롱숏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물론 과도하게 오른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싼 주식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롱숏이 플레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를 거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뭐 이런 보복 소비 이런 걸로 보면 인플레 우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7%, 8%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2분기는 뭐 전반적으로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뭐 수급 측면도 그렇고 해서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에 가면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딥사이트에 좀 모셔서 좀 깊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